제주시 한 초등학교. 점심시간인데 학교 앞 도로가 하교하는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급식이 전면 중단되고 수업까지 단축됐기 때문입니다. 이 초등학교에서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호소하는 학생이 늘어나기 시작한 건 그제 오전. 교사들까지 증세를 보이자 학교 측은 음수대 사용을 금지하고 급식을 중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식중독 증세를 보인 환자는 학생과 교직원 등 모두 129명, 현재도 59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날 운동장에서 열린 축제에서 제공된 샌드위치 등 외부 음식을 먹은 뒤에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습도가 높아 식중독 예측 지수는 가장 높은 심각 단계였습니다. 이런 축제는 이제 계속 일해야 되나 막 괜히 날씨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불안하긴 하죠. 오전에 아무래도 무서워지고. 행사에 참여한 해병대 군악대원 2명도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당국은 행사 음식 등을 채취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급식뿐만이 아니고 학교 외부 음식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학교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해서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교육당국은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급식 재개 및 정상 수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지난주 생거진천 문화축제가 열린 충북 진천 백곡천입니다. 축제 첫날 주민들은 면 단위로 음식을 차려놓고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백곡면 주민들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습니다. 몸살 난 것 마냥 설사하고 배 아프고 설사하고 그러면 전체가 그냥 다 백곡면 전체가 이제 각 마을에 몇 명씩 이렇게 된 거죠. 가을이라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식중독 위험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곳 진천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그다지 높지 않았지만 식중독 예측 지수는 98.7로 가장 높은 심각 단계였습니다. 오전에 내린 비로 습도가 70%까지 올랐기 때문입니다. 주말 사이 식중독 의심 환자는 180명을 넘어섰는데 이 가운데 20여 명은 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출장 뷔페 음식 일부가 변질된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한식을 뷔페식으로 받아다 먹는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찬이 많았어서 어떤 거라고 특정을 하기는 아직은 조금 이른 단계인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9월 중순을 지나며 더위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식중독 위험이 크다고 강조합니다. 가능하면 바로 드시는 게 좋고요. 이제 날씨 선선하다고 그냥 실온에 보관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좀 안 될 것 같고. 전문가들은 또 남은 음식은 가급적 폐기하고 조리 전 반드시 손을 씻는 등 위생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급식에 제공된 빵류 섭취로 인한 집단 식중독이 충북에 이어 세종과 전북 부안군에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빵류 섭취로 인한 살모넬라균 감염증 집단 발생 사례가 현재까지 4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증상자는 208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15일 충북 청주와 진천의 집단급식소 2곳에서 제공된 빵류를 섭취한 뒤 식중독 증상을 보인 환자들이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빵 제품과 환자들에게서 동일한 유전형의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이어 지난달 15일과 16일 전북 부안과 세종에서도 해당 빵 제품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추가 식중독 사례 2건이 발견됐습니다. 빵 제품은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 바나나 빵으로 식약처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습니다. 식품 제조업체인 마더구스가 제조하고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가 유통 판매한 것입니다. 질병청은 해당 제품이 납품된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도 추가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온이 올라가면서 살모넬라균 감염증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균에 오염된 음식 섭취를 통해 발생하며 주로 덜 익힌 달걀, 가금류를 통한 전파가 많습니다. 조리할 때 7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질병청은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 달걀을 만진 뒤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